본격적인 주제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을 만나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협치했냐. 아무 협치도 안 하고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심지어 야당이 우리가 정동영 자르라고 그 중요한 연설하는데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들끼리 하하호호하면서 막 셀카 찍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면서 개헌 뭐 비쟁점 법안 이거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제대로 시원하게 질렀어요. 눈치 안 보고. 눈치를 안 보고 지르셔야 이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는 눈치를 볼 구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도 당내 정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밖에서 보는 정치보다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가 있는데 이 네. 107명이 다 분산돼 버리면은 싸움이 또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선거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당 내부를 비판하면 그 사람 역적입니다. 지금부터 역적의 시간이. 그럼 장동혁 대표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제는 그 하고 싶은 말을 약간 거름장치 없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서는 자오날개가 같이 날아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국민의힘이 더 잘해줘야지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우측 날개를 완전히 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금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협치라는 것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오로지 지금 국민의힘의 탄압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체제의 변형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들이 필요할 때에만 여론 조성을 위해서 협치하자, 함께하자라고 하는데 특히 개헌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동의해서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개헌이 무엇을 위한 개헌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연임이잖아요. 이재명의 연임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독재 정치로 가는 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 우파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독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신데 일반 국민들께서는 무슨 독재야라고 하는데 모든 국민이 다 독재인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는 늦죠.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네. 그 대항할 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요. 그때 남는 것이라고는 왜 그때 내가 침묵했는가라는 후회뿐이 남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느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 싸움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헌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당내에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당론으로라도 반대해야 된다라는 강한 주장을 계속 저 역시도 해왔고 그리고 여기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해와서 이걸 당론으로 통과시켰던 것이 꽤 됩니다. 이미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진짜로 얘기하지 못하게 내부에서 굉장히 싸움이 많았던 것이다. 그 안팎으로 이걸 싸우면서 지금 이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재명이 하려는 개헌, 민주당이 하려는 개헌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배신을 해서 이 개헌을 통과시킨다면 그들은 진짜 역적이 될 것이다. 네. 역적이 될 것이고 그들이 보수의 정치에 쓸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각오로 개헌에 찬성하려는 자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압박을 그들에게 가해 주실 것을 또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이 개헌이 여러분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한지아 의원 같은 사람이 난 개헌안 내용에 찬성한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1차 징검다리기 때문에 국민들 봤을 때 문제가 된 걸 빼놓은 건데 한 번이 어렵지. 그럼요. 두 번, 한 세 번 번 넘어가면 두 번, 세 번 국민의힘에 여러분 친한계를 어떻게 믿습니까? 걔네가 이탈 안 한다고? 저희가 윤석열 정권 때요. 네. 이게 행안부 장관 처음에 탄핵 소추시킬 때 이때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막았다면 29번의 탄핵이 개헌 전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넘어가니까 아 해도 되는구나 계속 가는 거잖아요. 두 번, 세 번, 29번까지 가는 거고 개헌 이후에도 30번, 31번 넘어가는 겁니다. 이 개헌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막아내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는 더 센 것, 더 센 것, 더 센 것. 우리들이 진짜로 우려하는 내각제부터 시작해서 뭐 연임제 그리고 독재 체제가 가능한 것들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정신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안다. 우파의 가치가 명확하게 가슴에 박혀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명확하게 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 안 하겠다 반대가 아니라 네. 우리가 협조할 조건을 다 제시했어요. 네네. 1번 이재명 연임 안 한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해라. 2번 지금 공소취소 논란이 막 되니까 대통령 자기 사건 공소취소 못한다고 헌법에 넣어라.
그럼 나머지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 1번과 2번은 할 생각이 없으면 약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장동혁 대표님께서 개헌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통수를 딱 두는 거죠. 너네 속내가 이거지. 너네 이거 절대 못 받을 걸. 절대 못 받을, 그렇죠. 네. 절대 못 받을 거 알고 니네가 그렇게 개헌하고 싶으면 이거 해봐는 결국에는 개헌 못해라는 말을 한 것인데 개헌 못해를 정치적으로 말한 거죠. 근데 이것에 응답할 수가 없다. 누가? 이재명이, 민주당이 절대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개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거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냥 개헌 안에 반대하면 네. 또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발목 잡는다 할 그렇죠. 텐데 조건을 달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언어가 다른 것인데 개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것만 한다라고 하면은 레거시가 다 이걸로 도배되죠. 무작정 반대. 발목 잡는다. 뭐. 사사건건 발목 잡아. 이렇게 헤드라인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재명 연임 안 하겠다라고 선포해라 라고 하면 이러한 조건 걸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정치적 언어로 장동혁 대표가 잘 표현했다. 그래서 그때 네. 장동혁 대표가 이 말을 하려고 이재명의 어떤 식사 초대에 응한 거잖아요. 네네, 오찬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도 아침 방송 해보니까 오찬을 왜 하냐, 왜 이재명이랑 밥 먹냐 막 여러 말이 있었어요. 근데 밥 먹으러 안 갔으면 그 말을 못하죠. 이재명 면전에서 이 조건을 못 내미는 거잖아요. 사실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밥 먹으러 왜 가냐 했다가 밥 먹고 나왔더니 여론이 좋아졌죠. 여론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식사 약속을 잡을 거냐 말 거냐도 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군가는 식사를 들어가자, 누군가는 들어가지 말자 라고 했었을 때 그냥 안 들어가면 또 우리들이 대화를 피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안 들어가면 또 우리가 대화를 피하는 게 되는 것인데 들어가서 명확하게 할 이야기를 하고 오자로 결정을 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언어인데 이게 지금 밥 먹기 전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 쪽에서 다시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장동혁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데요. 세게 날 거라고? 그러면은 네, 그럼 뭔가 이거. 수를 써야겠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요. 밥을 먹는 도중에 막 신문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야 돼요. 막 하면서 자기네들 유리한 게. 근데 그날 밥 먹고 마쳤는데도 한참 후까지 기사가 안 나오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이 촌철 살인의 이 어떤 외통수에 네, 당하기만 한 거예요. 어버버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이겼구나. 그때 당시에 이긴 식사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동혁 대표나 김민수 최고가 뭘 한다, 뭘 할 때, 왜? 장동혁이 왜? 김민수가 왜? 왜 이재명 만나? 막 그 즉흥적으로 막 울분을 쏟을 게 아니라 그렇죠. 적어도 그 결과가 나오는 건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또 여기서도 우리가 교훈을 네.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기 우리 애국 시민분들께서 항상 많이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원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싸워 나갈 수 있고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멸콩TV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 닫힌 방송인가요? 그럼요. 닫힌 방송입니다. 저는 완전 네, 닫힌 방송. 우리 닫힌 방송 멸콩TV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 조작 기소 이야기를 그래서 조금 더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네. 지금 그 여당은 정청래는 이거 공소 취소 조작 기소 특검 때문에 선거 분위기 다 말아먹었다. 책임론에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송파구청장 후보 사무실 가가지고 정청래가 울더라고요. 울면서 자기가 뭐 꽃게 밥이 될 뻔했다. 뭐 내란 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입장에서는 필살기 꺼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야당은 국민의힘은 이 공소 취소라는 말도 안 되는 일 덕분에 내부에 지지고 복구하던 것들이 줄어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싸울 수 있는 단일 대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운이 아직 기울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에 드는데 왜냐하면 레거시가 지금 의도적으로 굉장히 국민의힘을 폄하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어떻게든 까내리기를 그러려고 하고 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러면서 지지율을 마치 10%대인 것처럼 계속해서 조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은 전국을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줘버렸고요. 국민의힘은 전체를 패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이제 민주당은 부산 못 이기면 진선거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서울 못 이기면 진선거 되는 겁니다. 대구 못 이겨도 아쉬워하는 대구 못 이겨도 지금 거죠. 아쉬워하는 네. 선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해도
잘한 선거가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음. 겁니다. 지금 이게 본인들이 계속해서 뒀던 무리수가 악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정청래가 부산만 져도 능력 없는 정청래가 되는 거예요. 대구 지면 능력 없는 정청래가 되는 겁니다. 서울까지 지면 실패한 선거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것이 본인들이 계속해서 뒀던 거짓 악수들이 본인들에게 지금 돌아온다. 본인들이 쏜 화살이 본인들에게 온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만은, 8월인가요? 민주당 아마 전당대회가 다시 있을 겁니다. 있죠. 그때 네. 뭐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다 붙는다고 난리예요, 지들 지금. 네. 그때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오히려 네. 그게 우리한테는 낫다. 그때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정청래도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용꿈을 꾸는 사람이다. 용꿈을 꾸는 사람인데 이재명과 맞붙으려던 시도가 보였지 않습니까? 저희 눈에. 그리고 네. 물밑에서는 지금 엄청 치열해요. 네. 그러면 김어준 방송을 통해서도 그랬고 몇 번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 지금 1대1 정도 되거든요. 추미애를 경기도지사 공천 안 친 거는 정청래의 승으로 보고, 네. 그리고 그 전의 싸움은 이재명의 승으로 보고, 네. 하면 이게 1대1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만약에 다시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의 지금 이 공소 취소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 전까지 이게 통과 안 된다면 정청래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민주당의 내부 분열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한 번의 기회가 지선이 끝난 이후에 다시 올 수도 있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민수 최고님이 딱 잘 짚어주셨는데 네네. 민주당 애들은 지금 지방선거가 안중에도 없고 없습니다. 8월 전대에서 누가 대표되느냐. 그래서 누가 총선 공천권 가지느냐의 혈안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도 그런 의원들이 너무나 맞아요. 많습니다. 다들 지방선거 네. 관심 없고 네. 다음번 당대표 뭐 비대위 들어선 다음에 당대표 내가 만들겠다 하겠다 누구 밀까 이 제밥에 관심이 많은데 민주당이 더 심각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정청래는 이번 턴만 넘어서서 다음번 당대표가 되면 총선 공천권을 가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참아왔던 이빨을 이재명한테 드러낼 거고. 맞습니다. 김민석은 이재명이 시켜서 나왔는데 만약에 김민석이 당대표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이재명 레임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것이 우리 당의 의원들이 지금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합심만 한다면 그렇죠. 합심만 한다면 진짜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요즘에 희망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잡음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 네. 근데 이러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힘을 모으면 된다.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은 다 뭉쳤는데 여전히 항상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들에게 있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영희님 슈퍼챗으로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부산시당에서 좀 문자로 당원들한테 알림 주면 좋겠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고요. 예, 장동혁 대표님도 가고 나경원 의원님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박민식 의원 응원하러 가고요. 박민식 의원만큼은 지켜내야 그것이 곧 한동훈을 제끼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 그 이야기 저희가 네. 2부에 중점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박민식 장관께도 뭐 개인적으로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한동훈과 연대는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럼요. 네, 라는 그때는 부산 북구가 아니라 보수가 진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도 당 내에서 계속해서 한동훈을 안아야 된다는 분위기를 어거지로 조성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면서 뭐 우리 당 의원들 부산 뭐 단일화를 하니 많이 하고 네, 막. 네. 부산 의원들 중에 7명이 찬성한다느니 의원 7명의 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 수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파 오메가 님은요. 오빠 따까리 하정우 정청래 우리가 이겨야 된다. 김민수 장예찬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고요. 쑥리님 이 모든 게 공수처 설치한 것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토니 J82님 오랜만입니다. 뭐 길게 쓸 것도 없이 그냥 최고는 김민수다라고 또. 왜 우리 네. 멸콩TV 댓글창은 이렇게
깨끗하죠. 수준들이 높으세요. 네, 그렇죠. 아니 네. 대화의 수준이 네. 네. 지금 공수처까지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이 네. 모든 비극이 사실은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공수처를 막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든 맞아요. 막아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우리가 그때 진짜 패스트트랙 하고 막 난리를 쳤지만은 못 막았는데 진짜 그거를 못 막은 게 가장 큰 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네. 넘어가니까 이거 해도 되네? 두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이미 뭐 그 대통령님 탄핵되기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꽤 했는데 용어 전술에서 지면 안 된다. 근데 이번에 노동절이라는 걸로 단어를 바꿔줬었지 네. 않습니까? 제가 이 노동절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던 적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 하나도 밀리면은 굉장히 이 여파가 나중에 크게 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말했던 제도나 법안 하나가 밀리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막아내기 정말 버거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싸울 때 작은 거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 내 온 힘을 다해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개헌 논의는 결코 중단 안 된다.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 약속 지켜달라. 아니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입장을 내면서 개헌에 목매는 집착하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최고위원님? 제가 어제 그 최고위 논평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다 이재명 살리기 하나를 위해서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재명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공소취소 법안도 특검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판사들 대법원 판사를 늘리는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청 폐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로 대한민국의 제도와 법을 다 분쇄시키면서까지 결론은 하나로 모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내가 살아야겠다. 이재명 살려야겠다. 자, 그럼 개헌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본인의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이 중지된 상태지만은 이것으로 대통령 임기를 혹시라도 못 마치게 될까? 혹은 마치더라도 그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어서 내가 감옥을 가게 될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간에 내 죄를 공소취소시켜버려서 아예 없던 걸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임기를 연임시킴으로 인해서 내 권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든지 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속셈이 너무나 뻔한 것인데 당연히 개헌은 막아야 되고 우리가 다행히도 개헌 저지선은 의원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차기 28년 총선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이 싸움이 지리하게 계속될 것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체제하에서는 이 개헌을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체제가 바뀌게 됐을 때 또 누가 민주당과 타협하는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 이전 당대표들 타협함으로써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개헌 불참한 걸 보니까 이 구도였으면 탄핵 안 탄핵도 되죠.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탄핵 소추 자체가 안 되는 네. 거예요. 탄핵 소추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헌재로 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시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죠, 우리 우리가. 당이 탄핵을 시킨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는 맞아요. 것이다. 당대표, 원내대표가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틀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107석이라도 탄핵이 넘어가기도 하고 개헌 불참 아예 표결이 불성립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들은 지방선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민주당과 끝까지 맞서 싸워서 28년 총선까지 이 개헌에 대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지도부를 다시 구성해 내야 된다. 네, 이것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할 때 네. MBC 나가가지고 네. 장동혁 연임해야 된다. 그리고 장동혁은 연임 될 거다. 이 이야기 했다가 의원들이 그때부터 장해찬 가만 안 두겠다. 왜냐? 다 자기가
대표하고 싶고. 그거 아니었을까요? 네.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가만 안 두겠다. 원장으로 승급시켜야겠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근데 막 의총에서 뭐 장해찬 쫓아내라 하고 막 아시잖아요. 난리였던 거. 알죠. 근데 그만큼 장동혁 연임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의 운명을 가로짓는 분수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다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선거 끝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장해찬 최고 사실은요.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이게 뭐가 정말 큰 자리를 준 게 아니에요. 장해찬 최고한테. 그리고 장해찬 최고한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기 조금 미안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당의 최고위원을 지냈던 사람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잘라야 된다라는 얘기가 최고위에서 몇 번이나 나왔는데 제가 이거 막았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거의 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의사표현도 그런 의사표현에 어떠한 프레임을 짜서 이 사람 안 되니 내려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당의 문화가 얼마나 폐쇄적인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당내 폐쇄적인 문화가 어떠한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악의적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악의적인 평가를. 네, 그래서 이 문화를 되돌리지 않으려면요. 이 문화를 되돌리지 않으려고 하면 이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정말 다시 지도부 잘 세워서 이 당을 지킬 수 있고 진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부들로 구성시켜야 된다. 맞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다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허약하고 뿌리가 약한지는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힘을 실기 위해서 내 지역구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장동혁 대표를 보고 국민의힘을 보고 투표하시고 주변에 투표하자 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연임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공천에 저도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분이 공천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저도 아쉬움은 다 남죠. 네.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과정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말하고 싶어요. 너무 화가 나서. 네. 말하고 싶은데 이것도 제가 지방선거 끝난 이후로 돌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네. 다 털어놓고 말할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천을 엉망진창 만들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도 있다. 이 후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보님들 중에 좋은 후보님들이 많으시지만 네. 진짜로 땀 흘리고 노력했던 훌륭한 후보들이 배제되는 곳들이 상당히 있었고 특히 서울시당 정말 배현진 의원 주축으로 공천 막장으로 했다고 지금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거기에서도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겠지만요. 네. 참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대래 여기에서 사상 검증이 일어났다라는 이런 지금 소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욕 안 하면 공천 안 주는 식으로 서울시당 면접이 진행됐다는 제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제보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온갖 제보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공천 제도까지도 다 바꿔내야 되는데 이 공천 제도까지도 다 바꿔내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더라.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당의 공천 제도를 분명히 뒤집어 바꿔서 정말로 일할 사람, 싸울 사람, 당을 사랑하는 사람, 보수의 가치가 가슴속에 심어져 있는 사람들이 공천받고 당의 인재로 뛸 수 있는 문화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후 3시임에도 지금 거의 5천 분양에서 달려가고 그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 공천이라는 게 저도 이 공천 과정을 몇 번 겪어봤지만 공천 과정이라는 것이 지나면 항상 상처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상처받는 분들이 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분들께서 너무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지금 이번 6.3 지방선거는 제가 이 말을 참 많이 했는데 그냥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이니 이번 선거만큼은 내가 서운한 감정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다 힘 합쳐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다 우리가 망할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할만하네. 그럼요. 뭔가 반전이 있겠네. 뭔가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정권 1년 차에 이재명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겠네라는 게 한 달 앞두고 언론과 방송도 이제는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이 각 지역의 본인들 후보들에게 힘이 되실 방법들을 조금씩
모아주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만들어낸다. 그리고 박종진 후보 칭찬 한 번 더 하면요. 험지니까 그래도 현재로서는 험지니까 제가 진짜로 보증하는 후보 중에 한 명이다. 박종진 후보 힘차게 밀어주시라는 응원 메시지. 혹시라도 박종진 후보 보고 계시다면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네, 종진이 형 보고 네. 계시죠? 네,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종진 형님. 누구한테나 다 형 동생이 되는 정말 좋은 분이긴 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이야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경찰이 너무 뻔하지만 김현지에 대한 고발을 다 각하시켰대요. 학력 비공개 인사 개입 의혹인데 저는 그 김남국이 현지 누나 하면서 말했다는 것만으로도 적어도 조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최고위원님. 경찰이 김현지를 한번 불러서 소환 조사라도 했을까요? 했으면 뉴스가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감이요? 네. 아니 장해찬 보고는 어린이날에도 나오라고 하면서 내가 한동훈한테 몇 마디 했다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검찰 폐지했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고발 각하 다 좋아요. 네. 불송치 할 수 있죠. 무혐의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사는 했을까? 안 했다고. 불러서 조사는 했을까? 감이요. 김민수 최고 고발 많이 당하죠. 저도 그래도 사실 저희들은 경찰서 가도 막 소문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네.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문을 안 낼 뿐이지 그런 뭐 저희들이 왜냐면 저희들처럼 당의 전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의별 걸로 고발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도 개헌 국면에만 해도 3건의 조사를 받았죠. 경찰서를 3건의 사건으로 들어갔죠. 개헌 때만 해도. 네. 그런데 저분은 지금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움직이는 실세.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이제 보이는 손이 돼버린. 과연 경찰 조사는 받았을까? 소환 조사는 받았을까? 그게 저는 참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전화는 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소환을 안 하면 전화로라도 뭘 물어보거나 네. 뭐 서면이라도 받거나 해야 네. 되는데 전화라도 했을까요? 그 전화라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화하는 경찰이 전화한다고 치면 벌벌벌 떨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전화도 못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런 논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망가진 것이다. 경찰이 경찰 나름대로 본분을 다했을 가능성도 있죠. 전화도 하고. 근데 뭐 이게 왜 각하를 했는지 뭐 조사까지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들이 논평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이런 제도들이 무너졌다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권력들은 지금 수사도 안 받는 것 같고 권력은 죄가 사라지는 것 같고 권력들이 죄 지은 혐의들은 지금 재판 자체가 취하되고 있는 것 같고 아예 재판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각고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 되고 있으니 그러니 지금 이제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반면 지금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혐의 하나만 있어도 이게 정말 과장되게 되어서 누군가는 구속 수사도 받고 네, 똑같은 사안이라도 전재수 저렇게 선거 후보가 되어 있고 저기 우리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똑같은 사안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